오늘도 HT 타코가 전해드립니다. 2025년 약 4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연루된 대규모 강제 송환의 물결이 워싱턴과 베이징을 뒤흔들며 올해 최대의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산발적인 논의에서 시작된 이 문제는 이제 이민, 국가안보, 그리고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의 미래를 둘러싼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되었습니다. 전미 각지에서 연방기관이 비자 위반자, 불법 취업자,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약 39만 명의 중국인이 불법 체류 상태에 있으며 이미 4만 명 가까운 인원에게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법 집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 처벌 강화를 예고했고 강제 송환을 회피하려는 자들에게는 자산 압류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워싱턴의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고 그 성명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새로운 애국주의, 내셔널리즘, 열풍이 불며 네티즌들은 미국 제품 불매 운동과 국산 브랜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2025년 8월 20일 마이크 갤러거 전 미국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의 칼럼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게재되면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갤러거는 기고문에서 미래의 지정학적 경쟁자를 강화할 인재를 육성하는데 미국의 엘리트 교육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하버드 대학에서 중국인 학생을 배제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의 연구 성과와 기술이 베이징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미 국무부가 6천 건 이상의 유학생 비자 취소를 확인하면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갤러거 씨의 기사는 하버드 대학, 특히 별표 케네디 스쿨, 케너디 스쿨, 별표 이 오랫동안 중국 고위 관료의 자제들을 받아들이며 베이징이 악용할 수 있는 영향력의 루트를 만들어왔다는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사태는 6월의 졸업식에서 발생한 사건이 확산되면서 더욱 에스컬레이트 되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학생 제이미 한, EIC, 이민세관 집행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법적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었지만 일부 미국 국민들의 격렬한 분노를 샀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그녀의 국외 추방을 요구하거나 시진핑이 그녀를 데려가야 한다는 비난 댓글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한 씨는 미국 시민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주장했지만 이 사건은 민감한 시기에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편 통계 데이터는 미중 관계가 얼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4년 기준 약 11만 명의 유학생이 미국에 체류 중이며 그중 4분의 1이 중국 출신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미국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의 40%를 중국인이 차지했고 미국의 AI 전문가 중 약 40%가 중국계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초부터 비자 위반, 법적 우려, 과격단체 및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 의심 등으로 6천 건 이상의 학생 비자가 취소되었습니다. 최상위 명문 대학에서도 기이한 사건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중국 연구자는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체류 자격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디지털 액세스 시스템 문제로 인해 유학생 6명의 아이디 카드가 작동하지 않아 학교 건물에 출입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이 태도를 경화하는 가운데 비자, 교육, 이민을 둘러싼 이 충돌은 급속히 2025년의 판도를 결정짓는 발화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을 재형성하고 양국의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며 세계는 미중 관계의 급변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캠퍼스에는 조용한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천 명의 중국인 학생들에게 인생을 뒤흔드는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넬 대학에서는 한 박사 과정 학생이 예기치 못한 통보를 받고 잠에서 깼습니다. F1 비자가 갑자기 취소된 것입니다. 경고나 명확한 설명도 없이 72시간 이내에 미국을 떠나라는 법정 명령서만 도착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가족은 3년 동안 12만 달러 이상의 학비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협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일부 정치권의 반응이었습니다. 2025년 8월 10일, 활동가 로라 루머는 중국 외교부의 성명을 공유하며 인터넷에 이렇게 썼습니다. 베이징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중국인 학생 비자 취소를 시작해야 한다. 그녀는 한때 하버드에서 공부한 것으로 알려진 시진핑의 딸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미국 이민 정책의 거대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10년 전 워싱턴의 최우선 과제는 남북 국경의 불법 이민 대책이었지만 2025년의 초점은 급속히 중국 국민, 특히 공산당과의 연계가 의심되는 학생과 연구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동시에 감시를 강화하며 반도체, AI, 양자 기술 등 기밀 산업에서 중국과의 과학 협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제 이민과 기술 이전 정책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제재 대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해외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에서 또 다른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부 중국인 관광객의 매너에 대한 불만 폭증입니다. 오랫동안 중국은 세계 관광 시장의 큰 손으로 대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외 여행자들이 자신의 목격담을 영상으로 올리며 댓글창은 성토의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 독일 여행자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은 남성이 곳곳에서 침을 뱉는다. 공중도덕의 부재를 보여준다. 만리장성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그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린다고 토로했습니다. 등산객들은 일부 관광객이 만리장성에서 코를 풀거나 고대 유적에 침을 뱉는 영상을 올려 전 세계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고립된 몇몇 사례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경복궁 근처에서 용변을 보는 등 추태를 부리는 관광객의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공중 화장실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고 말리는 사람들의 영상이 나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당황해하며 말합니다. 아무데나 침을 뱉고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왜 남들이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말하는가? 해외 스타벅스에서는 한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가운데 한 여성이 새치기를 하며 먼저 주문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손님이 정중하게 줄을 서라고 주의를 주자 그녀는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못 알아듣겠어. 중국어로 말해. 매장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블로거는 도쿄에서의 일화를 공유했습니다. 올바른 표를 갖고 있지 않은 관광객이 영어 서툰 척이나 번역 앱을 사용하는 대신 통역을 찾아내라며 영무원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문화적인 것일까요? 세대적인 것일까요? 본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이며 5,000년에 걸친 전통은 타 문화권에서도 존경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1949년 이후 철저한 정치운동이 중국 사회를 뿌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습관, 예절, 재래, 가족의식, 그리고 일상적인 예의범절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전통적인 도덕적 틀의 대부분이 해체되었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공백이 남았습니다. 현대 중국인 일부에게서 발견되는 습관이
중국 문화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를 파괴한 시스템에 기인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 10월 장가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인 투어 가이드는 일행이 길을 잃지 않도록 작은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서나 흔한 관행입니다. 그러자 한 중국인 남성이 그에게 달려들어 중국 땅에 외국 깃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깃발을 뺏으려 했습니다. 가이드는 식별을 위한 용도라고 차분히 설명했지만 남자는 사태를 키웠습니다. 현지인들조차 나중에 이 사건을 비판하며 이러한 갈등이 관광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2024년 장가계 외국인 방문자의 70% 이상을 한국인 여행자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 또한 좋든 나쁘든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 본토 사람들은 공산당에 의해 철저히 설계된 교육 시스템하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선전이 투쟁, 경계, 적대심을 강조합니다. 한때 중국 문명의 본질이었던 예의, 겸양, 자비, 도덕적 절제 등 전통적인 가치관은 밀려났습니다. 그 대신 몇 세대에 걸쳐 개인의 윤리보다 조직에 대한 복종과 정치적 충성을 우선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수년간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건화된 사고방식은 경쟁과 갈등을 정상화하고 개인 간의 정서적 거리가 당연한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에서 목격되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의 문제 행동은 중국인의 본래 성품이나 문화적 유산이라기보다는 공산당에 의해 형성된 정치 환경과 교육 모델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전적인 중국 문화는 네.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대한 존중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이후 이러한 가치관 대부분은 봉건적, 낙후된 것이라는 낙인이 찍혀 일상사회에서 조직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정치운동과 수십 년에 걸친 선전은 도덕적 풍경을 바꾸고 전통적인 윤리 원칙보다 눈앞의 개인적 이익을 우선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무관심이 점차 당연해졌고 도움을 건네는 것은 때로는 위험하고 번거로운 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왜곡은 왜 일부 중국인 여행자의 행동이 전 세계에서 논쟁을 일으키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중국 문명 자체의 쇠퇴가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 도덕적 뿌리와 단절된 결과입니다. 중국 본토가 전통을 해체하는 철저한 정치운동을 겪는 동안 대만은 예의, 친절, 질서에 대한 존중, 강한 공동체 의식 등 본래 중국 문화의 핵심적 가치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민주적인 체제와 열린 시민 사회 아래서 대만 사람들은 공산당의 투쟁 문화나 일상생활을 정치화하는 습관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지키도록 장려됩니다. 그 결과 두 곳 모두 같은 문화적 기원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만인과 중국 본토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사회 규범은 극적으로 다릅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은 그들을 둘러싼 시스템의 결정적인 역할을 부각합니다. 사회 환경이 건전하다면 전통적인 가치관은 번영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면 문화는 왜곡되어 그 본질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란에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켜고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